아까 진짜 바다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걸려. 맨 처음에 바다가 오길 그렇게 기다려. 우리의 푸르미다컴에 바다가 누구는 왔는데 그러면 그나저나 누가 오나 내 아이는 언제 오나 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오면 죽어. 안 오는 게 나아 다시.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경험한 사람이 있을걸요. 바다 여러 번 왔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났던 엄마들 있을걸요. 한번 오면 또 봐요. 저는 바다가 17개월에 왔어요. 난 이거 17개월에 바다가 17개월만 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다시 바다가 온다 그랬죠? 어머님이 배를 깊은 사랑의 4가지 관한 부분 안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바보 그 두려움을 대면하면 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자, 17개월에 왔는데 바다가 왔는데 옷을 못 벗게 하는 거예요. 아빠 책. 나 이건 뭔지 몰랐어요. 저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 책 읽느라고, 책 만드느라고. 어떻든 간에 밤 12시에 들어와서 오면은 아이가 푸르미가 옷을 못 벗게. 옷을 벗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책. 옷 입은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근데 17개월의 아이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제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빠 책.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2시까지 읽어줬어요.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야.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푸르미 엄마는 요 2시간 동안 자고 있는 거야. 2시에 푸르미 엄마가 일어나서 6시까지 읽어주는 거야. 27개월까지. 이때가 우리한테는 정말 두 부부가 이거 완전 이거 어떤 건지 노동도 중노동 이런 노동이 없잖아요. 이거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 근데 제가 어리석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만일 좀 더 교육을 알았다면 푸르미가 12개월이면 벌써 글을 읽었어. 충분히 노출을 줬다면 읽을 수 있었는데 글은 나중에 6살이나 돼서 가르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준다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푸르미가 엄청난 노출을 해요. 노출. 밤새 책을 읽고 또 낮엔 자. 또 일어나면 또 잠도 별로 없어. 그냥 밤새워 책을 읽고 밤낮으로 가지 않고 하룻밤 치고 나면 책이 이만큼씩 쌓여. 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이게 막 안에 갈등이 있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 이런 갈등이 있지만 눈빛이 딱 읽어주면 파짝파짝파짝. 그걸 읽어줄 때 어떤지 아세요? 야,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졸아 팍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을 한 권 딱 이렇게 가지러 가면 6시 딱 가지러 가잖아. 그러면 그 1초, 2초 사이에 잠들어. 근데 잠드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깊은 푹 잠든 그 모습을 보는 거야.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이걸 못 해줄 것인가. 자, 이게 이 시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버텼던 시간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거 푸르미닷컴에서는 이걸 해요. 이거 하는 엄마들이 있어. 이거 혼자 할 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어떤 엄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잠도 안 재워가면서 책을 읽어줘요? 여러분, 잠을 안 재워가면서 읽어주면 학대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애가 그렇게 책을 읽는다니까 이래요. 얼마나 애를 잡았으면 애가 저렇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냐 이거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가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애를 키워본 엄마들은 알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압력이 들어가면 애들은 안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가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갈 수 있겠냐고요. 이건 의식 자체. 그리고 배를 깊은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요. 그거 어떻게 그 애를 잠을 안 자면서 책을 읽겠냐고요. 여러분, 어머님 마음속에서요. 이게 마음속에서 그 아이가 따라가는 건데 여기 마음속에서 누가 밤새도록 책을 읽으니까 마음속에 저거 밤 안 새나 나 지금 준비되어 있네. 이 준비되어 있네. 이 마음속에 애 읽어요. 걔 안 들어가. 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가는 걸 따라갈 수는 있잖아.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끌고 가는 게 하나 있고 끌고 가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갈 때 어릴 땐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한길 넘어가면 절대 안 쫓아가요. 근데 아이가 질질 끌려가는 게 하나 있고 부모가 그 안에서 기다려서 애가 나갈 때 부모가 따라가는 부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아이보다 반발짝 뒤로 가야 돼. 반발짝 앞서갈 때가 있지만 어린 시절에 조금 더 그 아이가 스스로 나오게 되면 반발짝 뒤로 가서 그 아이가 나오는 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는 이 반응만 했을 뿐인 거예요. 뭘 하라 말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에 관한 책을 읽어달라는 거. 눈이 거기서 읽어달라면 그거 읽어달라면 그거 읽어달라고. 이거 읽어달라면 이거 읽어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읽어줬지. 야, 너 읽어야지 말아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엄마가
개입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 어떤 부분이냐면 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엄마가 읽는 거 있죠. 새로운 책과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섞어서 눈에 익었던 책들은 앞에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책들은 더 익숙할 수 있는 친숙기를 줘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것에 관한 기회를 만들면서 근데 엄마는 지금 그렇게 놨는데 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떤 아이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너 어떻게 영어를 배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했대. 또 엄마가 있다가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널 얼마나 읽어줬는데 이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애는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마가 널 영어를 읽어라 해라 라는 것에 강요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만큼 자연스럽고 그렇게 끌고 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 바다가 온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다요 다시 옵니다. 바다 다시 온다 그랬어요. 언제 바다 다시 온다고요? 여러분 심리성장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의 두려움에 대한 대면이 끝날 때만 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같은 어머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씨 난 다 걸렸네. 이게 지금 17개월에 바다가 온다는데 다 늦었네 라고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 그게 제일 빠른 거야. 의식이 항상 안 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녀들을 중국도 좋아요. 중국의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칭화대학이에요? 북경대학이에요? 거기 보내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보면 그래도 북경대학, 칭화대학 해봤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등수 그렇게 높지 않을걸요? 하버드를 보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럼 하버드를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왜 꿈을 작게 가지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경험을 통해 키워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 시행착오를 덜 겪었다면 그리고 돈만 조금 있었다면 네, 저요 푸르미 키우면서 참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미 이제 일본에 푸르미 일본의 칸사이 대학이라고 칸칸 도리치라고 오사카에 있는 칸사이 대학입니다. 네, 나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 네. 제가 다 찾아가서 한 대학인데 임상심리 분야에서는 알아줘요. 일본에서 칸사이 대학의 임상심리는 아주 거기 특화된 대학이 임상심리 전문대학원입니다. 저는 푸르미 엄마처럼 푸르미가 그거 할 줄 몰랐어요. 푸르미 하는 전공이 지금 포코싱이라는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르미 엄마 코칭하죠?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돼. 근데 푸르미 엄마를 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나 엄마처럼 하려면 박사학위 마치고 5년을 연습해도 엄마처럼 할 수는 없어. 그만큼 푸르미 엄마가 17년을 무료 봉사했다는 거 아세요? 17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무료 상담을 했어. 수십만을 만나면서 자기 내면을 봤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푸르미는 한국에서요. 푸르미가 한 번도 무슨 학원 다녀본 적 없습니다. 제가 다니지 말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또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을 좁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학원 보낼 돈도 없었고, 두 번째, 그 아이가 특목고를 나온 아이도 아니야. 그 다음에 외국 연수를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없죠. 근데 그 아이가 일본 유학을 가려면 일본 가기가 되게 쉬워요. 이재유라는 시험을 봐줘야 돼. 이재유가 뭐냐면 일본어 1급 능력 시험인데 푸르미가 1급 능력 시험 180점 만점에 180점 받았어요.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정부 장학 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정부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일단 내 돈이 굳혔어. 네, 전 보낼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본에 가서 학점을 신청하는데 1학년 때 유학 가서 학점을 신청하잖아요.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요. 몇 학점을 신청하냐면 50학점을 신청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대개 대학 학점이 143학점이면 146학점이 졸업인가요? 근데 푸르미는 졸업 학점이 250점이야. 그러니까 2배로 공부한 거야. 유학 가서 2배로. 과목을 16과목을 들어 한 학기에. 이것도 좋으면 저것도 좋으면 이거. 제가 일단 우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거 한 과목 늘리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죠? 너 뭘 그렇게 많이 신청했냐 그랬더니 아빠 이 과목도 재밌고 저 과목도 재밌다 그러는 거야. 오, 뭘 그렇게?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게 있는 거죠. 뽕은 뽑아오는구나. 뽕은. 최소한 2배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야 저거 버틸까? 근데 50학점을 다 땁니다. 따는 건 둘째치고 학교 성적 장학금을 받아와. 장학금을 받아와 학교 성적이. 그리고 뭘 받는지 아세요? 얘가 말재주가 좋은지 지역사회가 주는 장학금이 또 있어. 그러니까 정부 장학금, 학교 장학금, 지역사회 장학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건 들어가죠. 기숙사생활하면 그것밖에 내가 돈 된 게 없었어요. 그 푸른 엄마 그거라도 대중에 눈물겨웠던 거야. 어떻든 간에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 2개의 논문을 2주 사이에 씁니다. 하나는 학술지에 실리고 하나는 이건 신청도 안 했던 건데 어떻든 간에 누가 그 논문을 보고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명쾌하고 깔끔하다 논문이. 저 논문 써봐서 알아요. 그거 2주에 쓴다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를 했습니다. 저 졸업을 하고 3월 26일인가 한국에 왔어. 4월 1일인가 왔는데 푸름이 다 그 한국에는 어학병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다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안 하잖아요. 이 어학병은 전국에서 10명 정도도 안 뽑아 1년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3월달 와서 내내 뭐뭐 하냐면 컴퓨터 게임만 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7월 11일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게임만 하다가 딱 시험 보는데 6월 시험 7월 입대했으니까 그 전까지 시험 보기 전에 딱 3일을 뭘 하냐면 한자 공부 몇 개 3일 하더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게임 하다가 군대 들어갔어요. 저는 군대는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 게임하다 놀다가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갔더니 출신 중에 서울대 출신이 40%야. 그리고 60%는 세계 명문대학 출신들이야. 예일대, 들으면 아는 대학이야.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 출신들인 거야. 7개 언어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별 애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프린스턴 제대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도 전설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비교에 들어간 거야. 비교. 한 번도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파주 금천 출신 중에 역대 거기를 들어간 아이가 푸름이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일본에서 글 입어서 그 아이가 일본에서 면회를 와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중심이 되는데 그 평가를 하는 거야. 상사들이 대위가 다른 사람 다 평가해내는데 푸름이한테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이 아이는 물이 올라서 이 병사는 물이 올라서 더 이상 나의 평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야. 아빠인 저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 소년 병사 상단병도에 굉장히 군대 가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있는 진중문고라는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그 군생활 하는 거에서. 지금 읽을 책이 없어. 뭐 있냐면 전화번호를 있다라는 거예요. 3월 27일 제대 나와서 나한테 뭐라 하면 아빠 나오면 살림을 자기가 다 하겠대. 자기는 의식주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의식주. 근데 뭘 연구하냐? 지금 얘가 뭐에 미쳤냐면 요리 중에 서양 소스에 미쳤어. 서양은 소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빠 나한테 돈만 줘. 내가 살림 다 할게. 왜? 자기가 서양 소스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우리 부부한테 실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게 좋으니까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자기가 다. 저요, 걔 돈 맡길 생각 있습니다. 왜요?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아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요리를 21끼를 그 요리만 해. 스파게티만 먹으면은 여기다가 재료 하나 놓고 맛있나 안 맛있나 음미하고 또 재료 하나 놓고 또 하나 21끼 그것만 먹어. 그래서 맛이 완벽하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걔 나중에 꿈이 뭐냐면 요리사 하면서 요리해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대화 나누는 것도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어떻든 간에 나는 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푸름이 나오면 같이 유튜브 할게요.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우리 손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중국 하나 배우려면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한국에서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적어도 중국과 영어는 어순도 같아요. 우리말
하시잖아요. 지금 하시잖아요. 몇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삼성, 여러분의 자녀들을 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누굴 원하겠어요? 세계 어디 가든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그 인재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만 있다면. 저는 경험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준 하나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상으로만 쓰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만 권의 책만 읽고 졸업한다면 1만 번이 아닙니다. 1만 권이에요. 네, 그것이 중국 책이든 한국 책이든 영어 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셨죠? 1만 권 정도면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해요. 1만 권 많아요? 안 많아요. 왜냐면 인간의 두뇌는 쓰면 쓸수록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 책 한 권 읽기가 어렵죠? 그러나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하면 점점점 빨라져. 푸르미가 1분에 50페이지 책을 읽어요. 1분에 50페이지 책 읽는 아이가 1시간이면 책 하나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하루에 있잖아요. 10시간 책 읽으면 책 10권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000권 읽어. 10년이면 3만 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리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관한 전 지식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생각해도 그 많은 인류의 지식들을 흡수해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초기에 주어진 것에 의해서 가보세요. 지금 프리미나콤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거 안 나와요. 왜요? 그 아이들 도전도 안 돼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더니 다윤만세라고 왔어요. 다윤만세. 다윤만세. 예. 그요. 오늘 다윤만세. 다윤이 클 때 앞에서 그렇게 울던 엄마예요. 아버님 있잖아요. 자기 늦었다고. 6살 때 이 천프림닷컴에 들어왔다고 막 늘고 울었던 엄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윤이 뭐 하냐 그랬더니 19살인데 한예종이라고. 한예종이 한국종합예술학교입니다. 예. 거기 대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건너뛰고 대학을 거길 가버린 거예요. 바이올린으로.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버님 그 천자님은 못 가요. 한혜정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국가가 그 예술만 전문적으로 키워낸 그 대학이라. 근데 그거 그냥 당연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만 권, 여러분 1만 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책 읽기 하잖아요. 3,000권 읽기, 1,000권 읽기 하잖아요. 자, 왜 1만 권? 1만 권 읽으면 모든 분야를 다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1만 권 정도 읽은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존귀하다는 걸 알아요. 어디 가서요,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는데 태도 안 내. 그냥 당연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아이들 남들을, 뭐, 이거, 너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없어. 너무 많이 들고, 읽고 있는 애들은요, 이게 안에서 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고, 그건 거야. 그냥 삶이야, 그게 자체가. 자, 1만 권. 예. 그것을 우리 이끌어주는, 혼자 읽을 수는 없지만 같이 읽어주잖아요. 지금. 자, 두 번째, 우리가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1만 권이라는 의미는 양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이 뭘로 바뀌냐면 질적인 변화로 바뀌어요. 이게 변증법입니다. 뭐든지 한 분야에 10년을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분야가 좋아서 미치듯이 10년 미치면 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를 이룹니다. 아마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바로 그거에 대한 근본에서부터 뭐 시작되는지부터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상담도 10년만 붙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그것의 근원에 관한 걸 알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세계적으로 익혀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중에 정말 우리가 행운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 아시죠? 축복을 거부하지 마세요. 축복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면 아니라고 생각해. 공짜가 비지떡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여기 공기요 공짜로 얻었어요. 숨쉬는 공짜 얻었죠? 공짜로 얻는다. 여러분한테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공짜 운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 축복이에요. 신이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준 것이 축복이에요. 옆에 동료들이 있다는 게 축복이란 뜻입니다. 같이 잡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어요. 어떤 글을 갖고 있죠?
한글이라는 위대한 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글보다 뛰어난 교육은 글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60개월에 쓰는 언어를 다 알아서 쓰게 되면 지능이 100이다. 다른 애들. 근데 여러분 자녀가 30개월에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면 지능이 200이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의 문자도요. 여러분 자녀가 60개월에 글을 읽었다. 그러면 지능이 보통 60개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읽어. 이게 노출돼서 요새 점점 빨라지는데 그럼 지능이 뭐라고 나오냐면 100이라고 나와. 30개월에 글을 읽으면 지능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200이라고 나와. 그러면 두 달 전후에 24개월 전후에 글을 읽는 애들은 지능이 뭐라고 나올까요?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네. 300이라는 단어는 없어. 왜냐면 200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의미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능의 의미가 없다. 재는 거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푸르미 IQ는 우리말대로 따진다면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200 IQ 정도 되면은 179 정도 나와요. 200이라 그러면. 179는 어마어마한 IQ인 거예요. 그죠? 지능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지능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저건 우리 아이를 재지 못한다는 걸 더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능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말은 그냥 참고사항만 들으셔야 돼요. 지금 또 나중에 좌절해버립니다. 항상 들을 때 내가 그거 안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들으면 60개월에 72개월에 책 못 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예외 가능성 가지고 있다고 들어야 돼요. 문자 언제 주는 게 좋아요? 네? 어릴 때 걔가 문자 달라 그럴 때요. 엄마가 두려움이 있으면 문자 달라는 말을 안 해요. 절대 엄마가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문자 나 가르쳐주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참고사항만 들으세요. 12개월서부터 18개월 사이가 문자 줄 때 가장 좋은 시간이야. 12개월? 아이씨 다 글렀네. 그런 거예요. 아니 12개월짜리가 어떻게 문자를 배워? 말도 못하는데. 그래요? 이런 말이라는 건 운동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 아세요? 이 근육들이 다 길러져야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의 영향을 받아요. 말을 하는 건. 운동에 관한, 근육에 관한. 근데 여러분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요. 문자를 받아들이는 건 감각의 영역이잖아요. 말은 못해도 문자는 읽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엄마 아빠 분별하듯이요. 금방 분별해요. 여러분 12개월, 18개월 사이에 문자를 주면 흡수해버려. 이게 결국은 문자라는 것은 노출의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책을 읽어줬는가, 얼마만큼 노출시켰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있는 거야. 영어에서는 문자를 일찍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요. 한글을 먼저 띈 아이들은 상관없어. 경험상. 영어를 주는데 지금 문자를 먼저 주잖아요. 근데 한글을 읽으면서 문자에 노출돼서 이미 분별하는 아이들은 영어의 문자도 혼동스럽지 않아.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책을 읽어줄 때요. 읽어주는 건 듣는 거잖아요. 영어 책, 한국어 책, 일본어 책, 스페인어, 독일어 10개 언어를 여러분이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10개 언어를 다 받아들여요. 그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듣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자를 읽는 것에 관한 부분은 서양에서는 문자를 가르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절대 문자 가르치지 마라. 다 써있잖아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문자 중에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 D와 D, P, Q 같은 음소들 뒤집으면 정확하게 동일되는 음소들이야. 단어도 옆으로 가요. was라는 단어와 so라는 단어. WAS, WAS.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도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배웠으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애초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시계가 없다면 시간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원시인들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정신정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없어요. 빛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언어상에만 존재한다고. 애초에 실체의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부족한 농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어둠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정신작용 안에서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도 정신작용 안에서 있지 그것에 대응되는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들은요 이 음소와 이 단어를 태어날 때서부터 동일한 단어로 인지해버려.
5살 이전에 엄마가 문자를 영어를 알파벳을 줘버리면 영어권에서는 20%가 국민의 20%가 난독증으로 돼. 중국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어는 표음문자지 표음문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어 할 때는 영어로 쳐서 하잖아. 그죠? 그 소리를 가진 것을 먼저 쳐서 그 다음에 뜻을 옮기잖아. 그러니까 중국어도 안 나오는 거야. 다만 복잡하죠. 한글도 표음문자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에는 정말 축복받게도 이런 음소가 없는 거야. 이런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줘도 헷갈리지를 않아. 여러분 자녀가 이 알파벳을 헷갈릴 때 책을 읽어줄 때 이거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단어가 집착하느라고 그림을 못 봐. 그림을 못 보니까 사고가 그림을 통해 확산돼야 되잖아요. 창의적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그 사고를 못 해. 그래서 서양에서는 문자를 5살 이전에 엄마가 주면 뭐가 되냐면 감옥에 가. 잡혀가요. 법률상으로 못하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글에 이런 음소가 있어요? 없죠? 한글을 주세요. 놀이와 재미로 주세요. 제가 한글을 이 17개월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12개월. 근데 나중에 이 우리 푸른닷컴에 깡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깡총. 놀다 보니 한글이 똑이라는 저자예요. 그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할머니가 너 태어날 때 고추 달고 태어나지 이왕 태어나려면 왜 이랬냐. 그래서 자기가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엄마는 자식이 나면 절대 부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배를 깊은 사람 있는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애 안고 대화 나눠주고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아이가 17개월 때 엄마한테 책을 읽어줘요. 엄마가 아이한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한테 책을 읽어줘요. 자, 하나의 연구 결과예요. 이 아이 이름이 예준이라는 아이인데 예준이라는 아이가 7살이 됐어요. 그 아이는 7살인데 지금 언어를 몇 개를 구사하냐면 6개 언어를 구사해. 근데 6개 언어 여긴 다 하잖아요. 6개 언어는 다 안 하나? 다 안 하나요? 이건 기본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 막 기본이란 말. 이 6개 언어를 구사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 엄마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팩트가 한국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는 우리말처럼 구사해요. 여러분 여기 중국에 수평고시라는 거 있어요? 수평고시 3급을 HSK인가 그거 난 뭔지 몰라. 그걸 점수를 굉장히 높은 우수한 성적으로 그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어로 동화책 읽어줘. 한국에서 중국어 동화책 읽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읽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어는 엄마가 영어를 못해. 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물어보질 못하니까 영어를 얘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다 알아듣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예슬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예슬이는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준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슬이는 우리말보다 영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슬이가 영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예준이가 둘이서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좀 통역 좀 해달라고. 엄마 영어 못해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뭐만 했더라고요.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때 그 아이가 17개월에 글을 읽은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가에 관한 이 부분들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남자아이가 17개월 읽은 건 봤지만 여자아이는 15개월 읽은 애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36개월 이전에 36개월 줘도 그 전에만 글을 읽어도 그 아이의 지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여기에 걸리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놀이와 재미를 통해서 그 아이한테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제가 어떻게 가르치니까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물놀이 좋아하죠. 물놀이 좋아해서 신나게 놀죠. 그 물놀이만 끝나지 말고 물놀이 하면서 물총을 하나 주세요. 그럼 물총 쏘는 건 더 좋아하죠. 물총 쏘는데 거기다가 글자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게 더 좋아해요. 그게 무슨 거죠? 애가 물총 줘서 물총 쏘아가지고 그래 봐 엄마 떨어뜨려 쭉 맞고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지금 신나게 놀았을 뿐인 거야. 놀았죠? 근데 그 아이는 모든 글자를 흡수해버린 상황들. 그러니까 가리킨다는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다 이미 배워버린 상황.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한글 가리키는 방식이 다 달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인 게 노출이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는가. 두 번째 그 아이가 그것을 배우면서 얼마나 즐거웠는가.
자, 이 아이가 한글을 배워서 성취를 이뤄내잖아요. 그럼 학교 가면 오히려 이 아이 이게 뿌듯한 게 있어. 한글 못 배우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거기 가면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놀이와 재미를 엄마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에 관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니다.